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오늘 갖고 온 책은 역행자입니다. 주변 분들 참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인가 궁금해서 저도 한번 읽어봤고요. 자기계발서죠. 저자 이름이 자청입니다. 무슨 이름이 이래 싶었는데 자수성가한 청년이라고 해서 자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무자본 창업가로 널리 알려져 있고 유튜버이기도 하더라고요. 라이프 해커 자청이라는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 읽어보니까 정말 재리의 밝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니었다고 해요. 스스로를 오타쿠였다 이렇게 부르던데, 근데 철들고 나서는 무척 재리의 밝은 사람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화를 한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 지방대에서 철학과 학생으로 다닐 때 과외로 돈을 벌었던 이야기를 이 책의 초반에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든 그렇죠. 과외 자리는 좀 독점하는 과가 있습니다. 의대나 공대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고, 또 인문계에서는 경영과, 영문과 이런 데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과외 시장을 좀 독점하다시피 하죠. 근데 철학과를 다니면서 과외를 해서 이 책의 저자는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자는 원래 공부 안 했고 그래서 공부를 못했다고 하고요. 집안 형편도 안 좋았고 시간만 나면 무조건 게임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를 오타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철들어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재수학원 다니면서 성적이 꽤 잘 나왔던 모양입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을 목표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능을 망치게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들어간 학교가 전북대 철학과였다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23살입니다. 무척 늦가기 대학생이었던 거죠. 제가 철들어서 이 자청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약을 하자면 20살 때 안산에 있는 중앙도서관, 안산중앙도서관을 다니면서 2달 동안 책을 200권을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계발서와 심리학 책을 중심으로 200권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능 준비를 위해서 독학도 하고 또 재수학원도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원하는 대학은 못 갔지만 대학을 다니기는 됐고, 나이 들어서 대학을 갔으니까 학비를 좀 스스로 조달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외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전북대 과외 시장은 의대생, 그리고 영문과 학생, 수학과 학생, 이런 학생들이 전부 다 장학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 친구들은 자기 과를 밝히고,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돈 50만 원, 이 정도만 게시판에 적어도 과외 자리가 구해지더라라는 거죠. 반면에 자기가 다니던 철학과 학생들은 아예 과외 시장은 쳐다보지도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과외 구한다라고 게시물을 올려봤자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저자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여기서부터 재미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너흰 12년이나 공부를 해서 이 대학에 왔지만 난 겨우 2년 공부해서 왔다 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공부한 건 2년밖에 안 된다 라는 거죠. 또 수능을 망쳤을 뿐 너희에게 뒤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고요. 심지어 하위권 학생은 더 잘 가르칠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자기는 수백 권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무식하게 수능 공부만 했던 너희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라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다르죠? 이렇게 생각이 다르니까 게시판에다가 올렸던 글도 무척 다릅니다. 글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고 해요. 하위권 전문 과외. 그리고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그러나 어떻게 영어와 수학의 등급을 끌어올릴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의 스토리를 담은 거죠.
이런 글은 읽힙니다. 게다가 감동을 주죠. 다른 거예요. 이게 큰 차이인 겁니다. 남다른 생각이 큰 차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글 덕분에 저자는 과외 자리를 구하게 되고요. 대학 다니는 내내 과외비로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 달 용돈이 한 50만 원만 돼도 부자 소리를 들었다고 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50에서 200 굉장히 큰 돈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게 이 책의 7단계 인생 공략 전략의 첫 번째 스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자의식 해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린 보통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뭘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방끈이 얼마나 긴데 그걸 내가 하라고? 네,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이건 자만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못하는 거고요. 근데 저자의 경우는 이런 자의식을 버렸던 거죠. 열등감을 버린 겁니다. 그게 저자가 작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첫 걸음이었던 거고요. 바로 그 첫 걸음 덕분에 현재 자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재밌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악플러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좀 잘 나가는 사람 주변에 이렇게 악플러가 꼬이게 되는 모양입니다.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수성가한 청년이라는 뜻이고, 어릴 땐 집이 가난했고 공부도 못했고 또 외모도 별로였는데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오타쿠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였는데, 근데 지금은 30대 초반임에도 월 1억씩을 벌어들이는 자동 수익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소유한 자산으로 매년 20%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8개 회사의 대표 직함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 이렇게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담은 책이 바로 역행자다라는 거죠. 타고난 운명대로 사는 사람을 순행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순행자가 95%는 될 거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운명을 거스르는 사람을 역행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 포함해서 한 5% 정도의 사람들이 역행자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그 내용을 이 영상에서 다 소개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 그리고 저자가 무척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가 과외 자리 구하면서 했던 생각이라고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였죠. 의대생이나 영문과나 수학과 학생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수백 권의 책을 자신은 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무식하게 수능 공부만 해온 너희들보다 내가 지혜롭다라고 저자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네, 저자는 책 읽기 그리고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2시간씩은 책을 읽고 글을 쓰자, 이렇게 철들고 나서 마음먹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놀거나 빈둥거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책 읽기와 글쓰기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나중에 먼 훗날에 뭘 하더라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사례가 널려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살았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이 책에서 22 전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2시간씩은 책을 읽자, 그리고 글을 쓰자. 네, 이게 22 전략이라는 거예요. 독서가 왜 효과적이냐, 그 이야기도 이 책에서 무척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독서를 하면 뇌가 변화한다 라는 거예요. 두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알겠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땐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되고 무슨 말을 들어도 그게 이해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철들고 나서 도서관에서 2달 동안 200권을 집중해서 읽고 나니까 자신이 바뀌는 걸 스스로가 느끼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을 들어도 금방 이해가 되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행동도 빨라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 라는 것이고, 그러니 책 읽기와 글쓰기는 역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갖춰야 되는 기본기다 라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참 쉽다 라는 거예요. 책 읽기, 이것만 해도 남들을 훨씬 앞지를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출 수 있다 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쉬운 걸 아무도 안 할까 라고 저자는 되묻고 있고요. 그러니 인생은 참 쉽다 라는 거죠. 남들 안 하는 건 내가 하게 되면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를 갖추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 라는 겁니다. 이 책 표현대로라면 역행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책 읽기 자체는 노력이죠. 그 시간 그리고 에너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노력인 겁니다. 저자가 책 읽기에 미쳐 있을 때는 2달 동안 무려 200권을 읽었다 라고 하잖아요. 안산 중앙도서관을 다닐 때 그랬다는 건데, 이거 아무나 못하죠. 돈 주고 이렇게 좀 해봐라 해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극소수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책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죠. 그 책에서 배운 내용을 실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책에는 그 실행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행이 더 어려운 거죠. 뭔가를 배우고 나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춰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전부 다 노력인 겁니다. 이 책은 성공을 위한 비밀의 열쇠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작 그런데 그 내용은 노력하라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책은 또 그 열쇠를 그냥 손에다가 덥석 쥐어주는 게 아니라 그 열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열쇠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치트키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치트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가이드북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아마 제가 최근에 읽은 자기계발서들 중에서 이 책이 가장 재밌지 않았나?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재미있게 푹 빠져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책에는 스토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진짜 책을 쓰면서 자신의 스토리를 그 책에 잘 녹여내는 거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